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연력학 5주차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연력학 1법칙 제2장의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1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1W, work. 1은 힘을 가해서 이동한 거리를 이제 쭉 곱한 거죠. 적분 형태로 쓰면 이렇게 되고, 이걸 압력 형태로 바꾸면 압력은 F는 압력 곱하기 면적이잖아요. 면적. 그러니까 인티그럴 PA dx. 여기서는 이제 벡터 다 돼서 스칼라로 바뀌었고, 이건 다 스칼라로 쓴 거니까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A dx를 다시 쓰면 인티그럴 P dv 최적이 되죠. 단면적 곱하기 이동 거리니까 이렇게 피스톤 실린더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피스톤 압력을 가해서 어? 어, 팽창했다. 여기가 지금 피스톤 실린더 내 가스의 고압 상태 가스가 팽창하면서 이렇게 델타 X만큼 이동했다. 그럼 요게 델타 V죠. V만큼의 변화가 생긴 거죠. 그 압력으로. 그래서 V1부터 V2까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1은 압력을 가해서 최적이 팽창한 거. 그래서 V1부터 V2까지 다 적분하면 1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1이 이렇게 정의된 1, 즉 팽창일이지. 팽창일. 또는 만약에 이게 부호가 마이너스면 압축일이 될 수도 있고요. 압축일. 팽창하고 있으면 어떤 그 현재 상태의 그 풍선이라고 해봐요. 이 풍선이 있는데 현재 내부 압력이 P고, 그래서 이 압력으로 여기 외부 압력도 물론 있겠지. 근데 만약에 등압으로 이게 이렇게 팽창한다고 치면은 풍선은 등압이라고 하기는 곤란하니까, 그래서 이제 피스톤 실린더를 쓰는 건데요. 피스톤 실린더 수직으로 만약에 해서 여기에 가스가 들어가 있어요. 현재 압력이 P야. 이런 피스톤 실린더 형태는 등압 조건에 아주 타당해요. 여기 열을 가해서 이게 팽창하려고 하면 P가 압력이 올라가려고 하면 이 뭐죠? 실린더가 위로 올라가면서 압력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팽창을 하죠. 열을 가해서 예를 들어 Q를 가해서 가스에 열을 가하면 압력이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높아지려고 하는데 여기는 압력이 높아지면 현재 상태에서 딱 이 그 힘의 균형이 맞춰져 있는 상태였는데, 이게 이제 압력이 더 높아지면 올라가겠지.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P는 일정하면서 요만큼의 델타 V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일을 한 거지. 이쪽 방향에 힘을 줘서 이동을 했으니까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압력에 의해서 어떤 시스템이 외부를 팽창시키거나 또는 외부가 시스템을 압축시키거나, 이것은 이제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또 플러스 값, 이건 마이너스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을 압축일 또는 팽창일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이 일 말고도 많은 일이 있어요. 전기일, 또 우리 뒤에 나오지만 뭐 자기로 일을 시킬 수도 있고, 이런 어, 또 우리 교과서에 한번 볼까요? 여러 가지 종류의 일의 형태. 기타 일에 보면은 51페이지, 교재 51페이지 보시면 이러한 그 가장 대표적인 압축 팽창일 외에도 만약에 이런 고체 봉을 철로 된 봉을 쫙 늘렸다. 그럼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런 고체 봉이 늘어나고 있도록 일을 시키는 거. 그다음에 액체막도 이렇게 늘릴 수 있어요. 액체막의 신장, 또 축동력,
축동력은 주로 이제 그 동력을 집어넣을 때 쓰죠. 그 다음에 전기적인 일, 또 뭐 자기적인 일, 다양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추가만 하면 되겠지. 그래서 우선 연력학에서는 다양한 일은 다 일단 잊어버리고 여기 압축 팽창 일을 위주로 쭉 설명을 하겠어요. 이게 주로 이제 엔진, 또 발전소 그럴 때 가스에 의한 어떤 일, 증기에 의한 일 이런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 기계공학의 일과 동력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일이니까 그렇고요. 이외에 다른 추가적인 일은 다 더하면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제 일의 정의가 압력과 최적 변화 이렇게 정의가 됐어요. 힘과 길이 변화를 이제 압력과 최적 변화로.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상태가 1에서 2로 바뀔 때 우리가 압력과 최적이라는 이런 그 물성 또는 어떤 상태, 연력학적인 상태를 규정해 줄 수 있는 이런 최적을 X축으로 잡고 압력을 Y축으로 잡았을 때 일을 한번 계산해 보자. 그래서 예를 들어 첫 번째 제 1의 상태가 여기라고 해봐요. 여기 1의 상태야. 첫 번째 상태. 뭐 최적이 만약에 최적이 여기 V1이고 압력은 P1이라고 합시다. P1. 이 상태에서 이제 일을 했어요. 일을 했는데 여러 가지 가정을 해볼 수 있어요. 가장 쉬운 것은 등압 과정. 등압 과정으로 V2까지 팽창하면서 일을 했다라고 가정해봐요. 아까 그 피스톤 실린더 모양 안에 가스가 뭐 예를 들어 열을 받아가지고 압력이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 실린더가 압력이 조금만 올라가려고 하면 실린더가 들리니까 등압이 유지되면서 팽창한다고요. 그럴 경우에 이제 등압 상태, 즉 압력은 일정하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팽창을 했다. 2의 상태까지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이런 상태로 그려지는 과정을 뭐라고 부르냐면 등압 과정이죠. 등압 과정. 등압 과정. A라고 합시다. 등압 과정. 자, 등압 과정일 때의 1을 구하라. 등압 과정일 때의 1을 구하라. 상태 1에서 2로 변할 때 1을 구하라. 그러면 일단은 정의식을 먼저 써줘요. 인티그럴 PDV V1에서 V2 써주고 이제 계산해 보는 거예요. 자, 등압이면 P가 일정하죠. 등압이니까 P는 일정하면 앞으로 빠져나오죠. 적분해서 빠져나오고 뒤에 거 적분하면 그냥 V2 빼기 V1이죠. 이렇게 1이니까 P를 앞으로 빠지는 거 1이니까 상수 1이니까 V2 빼기 V1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 등압 과정에서의 1은 보다시피 이 면적이 되네요. 이 면적. 맞아요? 여기 P1 참 P는 P1으로 일정해. P1으로 일정해. 그래서 P1이 이 높이에 해당하는 값이 P1이지. 요 길이가 P1이라고 보면 그 다음에 V2 빼기 V1이면 V2 빼기 V2 빼기 V1이니까 요 길이가 V2 빼기 V1이죠. 요게 델타 V. 그래서 1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면적을 얘기하는구나. 이해됐습니까? 그래프상으로 한번 그려봤어요. 압력과 최적으로 X축, Y축을 최적과 압력으로 삼고 일을 한번 시켜봤어. 일을 시키는데 가장 쉬운 일, 우선 압력은 일정하면서 최적이 쭉 늘어나는 이런 팽창일, 등압 과정에서의 팽창일로 해보니까 그냥 P는 일정하니까 P1으로 일정하면서 V2 빼기 V1 그쵸? P2 여기서 P2는 그냥 P1하고 같지. 그냥 P라고 써도 되겠죠. 그래서 그냥 P로 써도 되겠죠. P는 P1은 P2 P 등압이니까 이렇게 여기까지는 쉬워요. 만약에 정적 과정이라고 해봐. 두 번째 정적 과정. 정적이라는 건 뭐예요? 또는 등적, 정적 과정이면은 최적이 일정하다. V1이 V2
일정하다. 최적이 일정하면 어떻게 돼? 그때 1은 W12, 1은 V1에서 V2까지 PDV인데 최적이 일정하니까 이 최적 변화 DV가 0이죠. 이게 0이지. 그러니까 1은 0이에요. 정적 과정에서는 팽창하지 않으니까 일을 안 한 거죠. 이건 뭐 이거 하고 말고 할 것도 없지. 그냥 개념적으로 정적. 압력은 있는데 최적 변화가 없어. 그럼 일은 안 한 거네. 이렇게 되는 거고 엄밀하게 하면은 W는 PDV인데 V가 일정하니까 DV는 0. V를 미분한다는 뜻이죠. 변화라는 뜻이지. 없으니까 0. 이렇게 돼서 등합 과정은 이 면적인데 정적 과정은 높이는 P1인데 이 밑변의 길이가 0이구나. 선 하나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비현실적인 얘기고 가장 이제 비슷하게 실제에 가까운 과정은 세 번째 등온 과정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등온 상태에서 팽창한다. 예를 들어 풍선이 있는데 풍선이 쭉 올라가면서 주변에 이제 압력이 떨어지잖아요. 풍선이 위로 쭉 올라갔어. 그러면 쭉 올라가다가 터지죠, 주로. 터져. 처음엔 여기가 대기압 근처에서 풍선을 했을 테니까 여기가 1기압이면 여기도 1기압보다 약간 크겠지. 여기 이제 풍선의 장력이 있으니까 1기압보다 약간 큰 가스 상태. 여기는 1기압. 그래서 딱 균형이 맞춰진 상태로 지금 안 터지고 있는데 얘가 쭉 올라가면은 이제 그 기압이 점점 떨어지죠. 그런데 여기는 내부는 그대로니까 얘가 이제 이렇게 팽창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온도는 편의상 일정하다고 가정해 봐요. 등온 과정. 온도는 그렇게 크게 온도도 사실은 달라지지만 온도는 크게 변하지 않으면서 압력이 많이 변한다라고 가정해 봐. 그러면은 등온 과정이니까 등온 과정에서 어떻게 될까? 등온 과정에서의 1이 얼마인가? 등온 과정에서 1을 구하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일단 정의식을 써주고 V1에서 V2까지 PDV 써주고 이제 이걸 계산하는데 등온 과정이야. 그래서 P가 V에 대해서 이게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를 상상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쵸? 어떤 그림이 나올까? 등온 과정에서는 등합 과정에서는 이렇게 그려지는데 그리고 정적이면 이렇게 그려지고 정적 등온 과정이면 어떻게 돼?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한번 생각해 봐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지금 깼으니까 이상기체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 상태, 이 PV T의 관계, 그쵸? PV T의 관계가 뭐야? 이상기체는 PV는 MRT를 만족하는 기체죠? 일반적인 기체는 이상기체로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달리 쓰면 M도 일정하고 M은 가스의 양이니까 어떤 주어진 양이 있겠죠. R은 가스의 종류가 결정되면 알 수 있는 상수죠. 기체 상수. 지난 시간에 이게 공기라고 하면 공기의 기체 상수 R은 뭐 287이다. 287 줄 퍼 킬로그램 켈빈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이런 특정 가스의 기체 상수는 일반 기체 상수 나누기 분자량이다. 그래서 분자량과 일반 기체 상수 요거는 유니버설한 기체 상수니까 딱 하나 존재하는데 그게 8314다. 이건 암기하라고 그랬어요. 8314 줄 킬로줄 8314 줄 퍼 킬로몰 켈빈 이렇게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분자량은 공기 같은 경우는 29예요. 29 킬로그램 퍼 킬로몰 이렇게 돼서 8314 나누기 29 하면 287이 딱 나와요. 그래서 이제 다른 공기 말고 뭐 질소인 경우에는 8314 나누기 28 산소 8314 나누기 산소는 36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다 그 해당 기체의 특정 기체 상수를 다 구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걸 써보면 PV 나누기 T는 MR로 일정해. 항상
P도 변할 수 있고 V도 변할 수 있고 T도 변할 수 있지만 이 조합은 안 변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초기 상태 1일 때의 T1분의 P1 V1은 나중 상태로 바뀌더라도 T2 P2 V2 이 조합은 안 바뀐다. 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만족하니까. 그래서 이제 저 조건에서 등원 조건을 적용해 봐. 등원이면은 T1과 P2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PV는 일정이지. PV. 아, 등원 과정이면 PV는 일정. 이렇게. 그러니까 정적 과정이면 V는 일정. 등합 과정이면 P는 일정. 뭐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PV는 constant. 그러면 여기 지금 P를 V에 대해서 적분을 해야 되니까 P를 V로 바꿀 수 있죠. 이 식을 이용하면. 아, 그럼 P가 V의 함수구나. C 곱하기 V분의 1이구나. 이런 반비례 관계죠. Y는 X분의 1 그래프.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반비례 그래프. 이렇게 떨어진다고 보면 되죠. 이렇게 2번이 이렇게 옮겨지는 거에 이게 등원 과정이에요. 등원 과정. 등원 과정. 이거 보여요? 화면에 보여? 등원 과정. 이렇게. 왜냐면 Y와 X 그래프에서 Y는 X분의 1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면 이거잖아. 반비례니까. P는 V분의 1 그래프죠. 여기 이제 뭐 C가 있지만. 이해됐죠? 그래서 등원 과정에서 요걸 구해봐. 그러면 C는 컨스턴트니까 앞으로 빠져나오고 적분 V분의 1에 dV 1에서 2까지. 그러면 C에 이게 뭐야? V분의 1을 V에 대해서 적분하라. 로그잖아요. 로그. 자연 로그. 자연 로그 V지. 자연 로그 V인데 여기 V1에서 V2까지니까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C의 로그에 V1분의 V2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서 C는 물론 P1 V1으로 잡아도 되고 P2 V2로 잡아도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초기 상태는 같은데 등압으로 똑같은 최저까지 갔을 때 등압으로 했을 때 1은 이 사각형 모양이었는데 등원 상태로 1을 시키면 더 1이 작아졌네. 그죠? 아, 1이 차이가 나는구나. 정적은 1이 0이고 등압은 거의 저 상태로 하면 사각형의 면적에 해당하는 건데 등원으로 하니까 이렇게 곡선이 되면서 그 곡선 아래 면적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만약에 초기 조건이 같은데 등압으로 일했을 때와 등원으로 일했을 때 팽창률이 어느 일이 더 큰지 설명하시오. 그러면 당연히 등압 조건으로 일시키는 게 좋겠죠. 아시겠어요? 이 값도 계산할 수 있고 압력이 얼마, 최적이 얼마 주어지면 다 값을 계산할 수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실제 일은 등압 또 등원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건 이제 가장 쉬운 그 가정을 한 것일 뿐이고 실제는 등원도 아니고 등압도 아니고 이게 이렇게 밑으로 갈 수도 있고 이 다른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 4의 방식을 생각해 보면 등압, 정적, 등원, 그 다음에 네 번째 단열. 열을 주지 않고 단열 상태에서 팽창한다. 단열 팽창 과정, 단열 과정. 엔진, 내연기관 엔진에서 주로 어떻게 그리지? 여기 이제 피스톤이 있어요. 피스톤이 있고 위에 이제 가스가 있겠지? 이게 실린더, 피스톤 실린더. 그래서 주로 이제 이 불꽃 점화기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공기하고 기체를 혼합한 혼합 기체가 들어오면 여기서 불꽃을 튀겨줘 가지고 고온고압의 압력을 발생시키죠. 발생시키면 얘가 이제 이렇게 발생시킨 다음에 이제 보면 팽창을 하지. 그 과정이 등압이겠느냐 아니면 등온이겠느냐. 근데 둘 다 아니에요. 실제로 해보면 둘 다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가정을 이게 굉장히 짧은 시간에 팽창을 하기 때문에 그 순간 외부로부터 열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니까 이미 초반에 그 연소에 의해서 뜨거워졌 상태를 초기값으로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저만을 안 시키고 순간적으로 팽창을 했을 때 그 순간만 생각해 봐. 그래서 고온고압의 가스 상태에서 팽창한다. 근데 짧은 순간 팽창을 하니까 그 외부로부터 열 공급은 없다고 가정할 수 있지. 그래서 단열 과정으로 가정할 만해요. 이런 경우에 조금 더 현실에 가까워.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일이 얼마나 나오느냐? W12. 그러면 단열 과정일 때 조건을 뭔가를 넣어야 되겠지. 우리가 이걸 적분할 때 1에서 2까지 PdV를 이제 계산해야 되는데, 단열 과정일 때 이 P나 뭐 V나 뭐 이런 P와 V의 관계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지 이걸 적분을 하지. 아까 여기 등온 과정에서는 P는 V분의 컨스턴트 이 식을 대입해서 적분을 했고, 등압에서는 P는 일정 하니까 적분이 쉬웠고, 정적은 그냥 최적이 안 바뀌니까 바로 0이고. 그럼 여기서 단열 과정일 때는 PV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이건 뒤에 이제 3장에 자세히 나올 테니까 우선은 이렇다고만 말씀을 드릴게요. PV의 K승은 일정합니다. 우선은 그냥 이거 받아들이고 합시다. 그 등온일 때는 PV의 1승이 일정이라면 이건 등온. 단열이면은 여기가 1승이 아니고 뭐 K인데, 주로 공기라고 하면 이게 뭐냐면 1.4예요. 여기서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할 텐데, K는 뭐냐면 정합비열과 정적비열의 비라고 해서 비열비라고 읽어요. 비열비. 뭐 물의 비열, 공기의 비열 있잖아요. 물의 비열은 정합비열이나 정적비열이나 똑같아. 근데 이제 이건 가스에서만 의미가 있는 값이에요. 가스는 정합비열일 때와 정적비열일 때가 달라요. 뒤에 가서 열 설명할 때 다시 설명할 테니까 우선은, 그래서 이게 공기 같은 경우는 1.4가 나옵니다. 공기에서는 정합비열이 정적비열보다 40%더 커요. 그래서 그 비열의 비가 1.4가 나오니까 여기다 1.4를 넣으면 되는 건데, 이제 실제 계산을 하라 그러면 적분을 해줘야 되겠지. 자, P 대신 요걸 P 대신 뭘 넣어야 돼? 그러면 C 나누기 V의 컨스턴트, V의 K승을 적분해야 되겠지? 이렇게 적분해야 되겠죠? 1에서 2까지. 이렇게. 이거 적분할 수 있어요? C를 앞으로 끄집어내고 상수니까, 그 다음에 이거 V의 K승분의 1이니까 V의 마이너스 K승이지? 마이너스 K승. V1에서 V2까지. 이거 다 V1에서 V2까지. V1에서 V2까지. 이거 적분할 수 있죠? 이거 적분 인티그럴 x의 n승을 적분하라. 그럼 어떻게 돼? 적분한다는 것은 이 지수가 하나 늘어나죠? 지수가 늘어나고 늘어난 지수로 나누죠. 이렇게. 이런 개념이니까 이게 적분 공식이니까 여기서 이거 적분하면 어떻게 될까? 요거 마이너스 k가 n이라고 생각해요. n이라고 생각하면 c는 앞에 있었고 더하기 마이너스 k 더하기 1에 v에 마이너스 k 더하기 1 지수 하나씩 늘리고, 이해됐죠? 이렇게. 그래서 v1에서 v2까지 각자 해보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 이거는 이제 일정하니까 1 마이너스 k 1 마이너스 k분의 c가 앞으로 빠져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뭐야? 좀 지워봅시다. 자, 빠져나오고 v의 k 마이너스 v의 1 마이너스 k 승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v2를 집어넣으면 v의 1 마이너스 k 승 v2에 빼기 이걸 집어넣으면 v의 1 마이너스 k 승 v1에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런데 요 c가 뭐야? c 자체가 p v의
K승이잖아. P가. 그렇죠? 여기 PV의 K승은 일정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걸 이 C가 뭐냐면 PV의 K승인데 이걸 달리 쓰면 P1 V1의 K승으로 봐도 되고 P2 V2의 K승으로 봐도 되죠? 상관없죠? 그러니까 지금 좀 더 간략히 해보려고 그래요. 요 C와 얘를 곱하면 어떻게 하면 돼? P1 V1의 K승 곱하기 이거 2니까 2로 잡아야 되겠네. 2로. 그래서 1-K분의 1 C를 앞으로 곱해줄 때 여기 2가 있을 때는 P2 V2의 K승 이게 C죠. 여기에다가 V2의 1-K승 이렇게 이해됐어요? 뒤로 두 번째 곱할 때는 V1이니까 얘도 1으로 해줘. 그러면 P1 V1의 K승 이게 C죠. 여기다가 V1의 1-K승. 그러면 여기 봐요. V2의 K승 V2의 마이너스 K승이니까 곱해주면 역수니까 사라지지. 1로 사라지지. 남는 건 그냥 P2 V2의 1승만 남았어. 그래서 정리하면 1-K분의 1에 P2 V2 빼기 P1 V1 이렇게 심플해졌죠? 이해됐어요? 이렇게 간단해져요. 아니면 이걸 바꿔 쓸 수도 있고 바꿔 쓰면은 K-1 K가 보통 1보다 큰 경우가 많으니까 K-1분의 1로 하고 P1 V1 빼기 P2 V2 이렇게 써도 상관없고 이것 또는 이거를 암기하시면 좋은데 한 학기 동안 암기하시고 한 번은 유도를 쭉 해보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것으로 첫 번째 강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두 번째 강의 때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